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육 부담 때문인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늘면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참 힘든 세상이다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두 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애들 키우고 이러다 보면 두 가지 얘기하잖아. 애들 어릴 때는 언제 크나. 예. 애들 다 크면 벌써 컸나. 그런데 애들 어릴 때는 이제 아픈 게 걱정이고 애들 커서는 이제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인데 사랑할 때도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육아도 제가 볼 때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슈퍼우먼처럼 또 원더우먼처럼 지내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 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일과 이제 양육과 이런 것들을 병행한다는 그래서 게. 둘 다 제대로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현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 집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조선일보가 한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실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세대, 곧 25세에서 45세 사이에 있는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지금 현재 내가 미혼이다 하는 분들 중에 3분의 1이 나는 애 낳지 않겠습니다. 또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세대에서도 4분의 1 정도가 나는 애를 낳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거기다가 실제 그러면 앞으로라도 혹시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중에서도 3분의 1이 아유 나는 못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애 키우지 않겠다 혹은 애 낳는 게 자신이 없다라는 그 답변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실제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애 낳지 않겠다는 비율이 36%나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5년 미만의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고학력이고 고소득인 분들을 봤더니 이분들 비율은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나 아무래도 이런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비율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 방송이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그 부부들의 세태를 많이 반영하고 있죠.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많이 보시죠. 큰아들 부부인 지태와 수아는 결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 갖는다. 이건 절대 변하면 안 돼? 당연하지. 내가 먼저 제안한 건데. 자기가 먼저 제안은 했지만 내 생각도 그랬으니까. 둘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혼생활을 즐기던 지태 부부는 예상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나 임신했어. 지금 들으시는 게 태아 심장 소리예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지태 부부에게 갈등이 시작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단지 돈 때문에 우리에게 온 아이를 보내는 게 옳은가. 앞으로 우리 인생에 돈에관해선 어떠한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자기 그 직장 관두고 다른 데 갈 수 있어? 난 무기계약직이야. 임신으로는 휴가 못 써. 그럼 회사 그만둬야 하는데 자기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밥만 먹고 살아? 우리 정말 평생 쪼들리면서 살아야 돼. 난 그런 인생 살기 싫어. 맞아. 네 말 다 맞는데 귓가에서 계속 우리 애기 심장 소리가 들린다, 수아야. 우리 결혼계약서 첫 번째 조건이야. 아이는 낳지 않는다. 지켜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저도 참 잘 보는 드라마인데 네. 이게 이제 드라마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출산율 역대 최저치였어요. 36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막상 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체 아이를 낳지 않겠다, 혹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52%의 답변자가 왠지, 막연히 이런 답변을 한 거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던 뭐 직장 때문이다, 건강 때문이다, 뭐 경제력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경우는 48%였고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출산 포비아라고 할까요? 이 네. 포비아라고 하는 건 흔히 저희가 정신병 쪽 영역에서는 심리 쪽에서는 병적 공포를 보통 포비아라고 하는데 네. 이 출산 포비아와 관련돼서 사실상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함이라고 하는 이 불안감, 이 부담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주변인들이 토로하는 이제 어려움들, 뭐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의 의지를 아마 꺾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은 불행한가? 근데 실제 조사 결과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럼 도대체 누가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애 낳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친구나 동료들 경험담이 46%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언론 보도 같은 경우가 22%, 부모가 야, 넌 애 낳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15%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러면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인가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다 함께 도표를 보시면 밑에 있는 거 먼저 보시겠어요? 네.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삶의 만족도를 보시면 매우 행복하다, 어느 정도 행복하다 합치면 97%예요. 예. 압도적인데요? 97%가 내가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녀 출산 이후의 삶의 질의 변화를 보시면 비슷하다와 좋아졌다. 이 합을 보시면 한 78% 정도가 비슷하거나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결과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몰래 좋고 밖에 나가서는 힘들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예.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오랜 문화적 겸양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난 너무 행복해, 난 그렇죠. 너무 좋아 이렇게 자기 자랑 막 이야기하면 하는 거는 왕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약간의 지탄의 대상이자 겸손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인지가 되는데 예. 외국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왜 우리 스스로의 고백은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전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가정들만의 그런 특징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있죠. 일단은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게 분명한데요. 크게 한 5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 부모나 친지의 도움이 있을 때, 또 남편의 육아 분담이 있을 때, 또 맞벌이를 할 때, 또 공공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또 앞으로 삶에 대한 전망이 좋을 때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뭐였냐면 부부가 공평하게 반씩 가정에서 가사 분담을 하는 경우에 부부간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입니다. 아니, 예. 네. 자랑하시네요. 네. 저희 남편 지금도 밥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우 부럽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흔치 않은 경우를 여기서 보게 되네요. 네. 어쨌든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 그러니까 양육의 몫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의 행복도의 차이가 아마 극명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 사회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부터 이제 추진해왔던 각종 그 저출산 대책들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패했다라고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은 속도와 정책의 엇박자인 거예요. 실제 현상의 속도, 실제 저출산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고 네. 거기에 뒤따라가고 있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내건 게 사람이 먼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땐 출산이 먼저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숙제들이 있죠. 과로 사회에 있고요. 또 정책과 실제 현상 간의 그 속도 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 결혼 전에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다가 결혼 후가 되면 양성평등이 현저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그 알 수 없는 몇몇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이 문제를 먼저 겪었던 선진국들의 해결 방안들이 참 궁금해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아빠들의 양육 참여가 훨씬 더 그 과거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 하면은 뭐 만화 호빵맨 정도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이쿠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쿠맨? 이쿠맨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이 그 일본에서 그 육아라는 표현이 이쿠지라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맨이 붙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쿠맨이다 이렇게 이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일본에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에너지를 투여하고 또 비용을 투여하고 정책을 막 만들어가면서 이 남편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사 참여 그리고 아내들의 여성들의 외부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만들어냈더니 실제 이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육아를 위해서 이직을 하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이게 지난 뭐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불과 한 5,100명밖에 안 됐는데 10년 후에 가서 딱 갚았더니 2배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정책적인 서서히 움직이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거고 네. 이 정책은 독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돼가지고요. 네. 남성들의 육아휴직 많이 증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시설 증가시키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상당히 증가한 성공적인 국가거든요. 효과를 봤네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그 우리 정부의 대책들이 곧 나온다고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그 전에도 있긴 있었죠. 우리가 100조를 쏟아부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우리 알려진 것처럼 출산 휴가가 아빠들이 보통 그전엔 5일 쉴 수 있었는데 이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10일로 늘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전에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 그 출산과 관련된 육아 휴직과 관련된 비용들을 정부에서 이제 대주는 게 있었는데 그전에는 부부 합산해가지고 3개월 동안 최대 80%였는데 이제는 그걸 150만 원까지 그전에 받았던 게 지금은 이제 2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표현이거든요. 앞으로 더 증가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또 하나는 육아 휴직 자체가 그전엔 12개월, 1년 기준으로 했는데 내가 12개월 다 안 쓰고 6개월 딱 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을 그전에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그 정책을 플러스를 해가지고요. 나머지 6개월을 나머지 1년으로 늘려가지고 남은 6개월을 1년으로 쭉 늘린 다음에 내가 시간을 단축 근무를 하겠다. 그럼 그것도 가능하고 네. 당연히 임신 기간 내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정책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저희 조교도 지금 임신 중인데 그 정책을 활용하면서 지금 빨리 퇴근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모쪼록 넘치게 효과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